가축이 낳은 상물이 축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일본말로 칙쇼 일본말로 칙쇼가 축생이에요. 축생. 이 짐승 같은 놈은요 마가야로 칙쇼 그러잖아요. 마록 말도 아니고 록도 아니고 가죽 동물 가죽에다 말 맞자 써가지고 잡아 들리면 녹자가 되고 한번 말하니까 마록이 바가야로요. 바가야로. 칙쇼가 축생이에요. 걔네들은 유일하게 여기 딱 그거 딱 두 개 있어. 두 개. 이 축생이 뭐냐면 우리는 이 짐승 같은 놈, 짐승보다 못한 놈 뭐 그러잖아요. 욕인데 자 이게 한자로는 전부 다 이게 옆으로 개사슴목입니다. 이게 변수 이제 부수인데 개사슴이라고 해요. 개사슴목 부수 이름이에요. 네 발 달리는 모든 동물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네 발 달리는 거. 하나, 둘, 셋. 획수는 셋이지만 요 머리, 귀, 다리, 꼬리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구자를 붙이면 개구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개견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구예요. 황구. 누런 개. 황구. 옛날에 조선 선비들은요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한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털이 누런 것만. 그래서 황구보신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가 노란색만 있습니까? 바둑이도 있고 얼룩덜룩이 바둑이도 있고 검은 개도 있고 있는데 다 용도가 달라. 검은 개는 사냥용, 바둑이는 애완용. 반드시 먹는 개는 식용은 누런 개만 먹어야 해요. 근데 싫어합니다. 자 보세요. 손님이 찾아왔으면 한 명 내지 두 명까지는 닭 한 마리를 잡아갖고도 충분합니다. 그렇잖아요. 양으로 따져봐서. 근데 5명이 왔어. 5명이 그 5명을 위해서 소를 잡겠어요? 돼지를 잡겠어요? 뭐 잡기는 너무 이런 지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닭 한 2-3마리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개를 잡는 거예요. 3에서 5, 6명 있을 때 개 한 마리 잡으면 딱 맞아. 근데 분명히 그 조선 이 사대부들은 원칙이라는 걸 지켰기 때문에 이 원칙은 야채가 없습니다. 오직에서 세조가 박평년한테 박평년이 천재였거든요. 네가 부란 말만 좀 해주라. 부. 노라는 얘기죠. 가부니까 가부. S 노. 너는 지금 사육신 역적 그 사건에 나는 부요란만 해주면 너를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박평년이한테 세조가 직접 그랬어요. 그러니까 박평년이 한 소리가 아니 내가 명색이 사대부인데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뭐 목숨 같은 거 상관없다. 내가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임금 자비는 대구는 왕이 아니요 그런 거야. 왕의 삼촌일 뿐이지. 장관아버지고 단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죽였는데 그거예요. 그렇게 원칙을 지켰는데 그 하인이 한 7, 8명 왔나봐. 개를 한 마리 잡았는데 양이 좀 부족한 거예요. 황구를 잡긴 잡았어. 근데 3분의 2가 물었고 3분의 1이 허염을 거나 개를 한 마리 더 잡은 거야. 주인 그 친구들 대접해 주려고. 근데 내가 그래서 잘 끝났어. 잔치가 다 끝났고 했는데 나중에 껍질을 말리는 거예요. 껍질을. 이 새끼들이 아니 일 안 되려면 껍질을 안 말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껍질을 말리면 가만히 유심히 지나가다가 그 주인 선비가 본 거야. 봤는데 깜짝 놀라 이랬잖아요. 황구가 아닌 건 그 껍질이 있는 거야. 한 마리는 분명히 황구 맞는데 한
마리는 3분의 1이 황구가 아니야. 오라게 가지고 때려 죽였어요. 선비를 능멸했다고. 그건 사실입니다. 북한 사람이 피난을 왔어. 1.4부대 때. 그래서 내가 배고파서 이제 그 전주천 근방에서 이제 막 개를 잡는 걸 구경하고 있는데 희한한 걸 본 거예요. 북한 사람이 두드려가지고 개를 막 불에다 거슬려서 막 잡아가고 먹는 거요. 깜짝 놀래가지고 왜 이 모피를 불에다 거슬리냐 하니까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먹습니까 하니까는 껍질을 벗긴대. 왜? 북한은 날씨가 추우니까 방한용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주서 남쪽은 그 정도로 뭐 추운 건 아니잖아요. 야, 그 맛있는 개 껍질을 왜 쓸데없이 방한용을 하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형상으로. 그래서 개와 사슴 등 모든 네발 달린 짐승을 여기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쵸? 아마 여기에서 부수가 개, 사슴 등입니다. 어느 시점에는 제가 214개의 부수를 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214개 부수. 즉 만약에 한자가 청춘학교라고 보면 교실이 214개가 있어. 교실이. 학생이라는 한자 어느 하나가 214개 교실 어느 하나에 들어가야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많던 60만 자, 70만 자 아무 필요 없어요. 글자가 많아도 다 필요 없이 그 글자가 214개 중 부수 중에 하나로 들어가야 해요. 즉 분류 내용. 근데 허신이 이제 그때 당시는 굉장히 고심해서 만드는데 지금은 우리가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아요. 214개가 아니더라도 18개로 분류한 한국 사람이 있어요. 한국 학자가 18개로 분류해버렸어요. 18개로. 즉 뭐가 있냐면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세조자예요. 세조자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획이잖아요. 11획인데 세상에 이 글자가 있어 또 골치 아프게 까마귀 오예요. 까마귀. 근데 여기 가운데 하도 시커매가지고 눈이 안 보인다 해서 가운데 이 하늘 걸 없애버렸어. 그래서 이 세조자에서 하늘이 없는 것이 까마귀 오자인데 10획이네. 근데 이걸 분명히 까마귀 새지요. 새 맞지요? 네. 그러면 새에다 분류 푸에다 집어야 할 거 아니오. 없어요. 찾아봐도 없어. 왜? 마이너스 개념이 없어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여기 연합알이라고 요 불화자에 들어있어. 불화자. 불화에 들어있다니까? 까마귀가 뭐예요? 불이에요? 물론 삼적어도 있긴 있지만은 이런 모순. 그 다음에 자 한일을 했어요. 한일도 이거 부수인데 그러면 두이, 석삼, 넉사 다 부수로 만들어줘야지. 아니면 한일 하나에다가 모든 숫자를 때려치면 열든지 이런 모순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씀드렸어요. 이 부수 214자가 그래서 허벌나게 많아요. 아까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안일배자다 싹 쓰면 부추구예요. 부추구인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도 이거 부수예요. 이게. 안일비로 넣든지 한일로 집어넣든지 못 넣고 뭐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런 걸 전부 착안해가지고 대분류 18개로 집어넣은 게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말이 좀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축생 칙쇼라고 하는 일본어가 그거예요. 너 짐승 같은 놈아. 우리말로 그러잖아요. 너 짐승 같은 놈. 에이 이거 짐승 같네. 그게 이제 축생인데 이 축생을 나타내는 것이 요 개사슴록이라는 것입니다. 축생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 육도 윤회 중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합니다.
육도윤회에서 불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괴로움이 많고 즐거움이 적으며 성질이 사납고 무지하며 식욕과 음욕이 강하다. 즉, 제 스스로를 살피는 능력이 없는 세계가 육도윤회, 그게 축생이에요. 축생.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갑자기는 뭐 그러진 않겠습니다만 어느 단계를 거쳐가지고 다운이 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다운이 돼. 불교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요. 짐승으로. 즉 요새 개들 보세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더 대접받습니다. 근데 뭐예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뭐 왜 그 같은 동물인데도 왜 어떤 놈들은 사람 몸에서 귀 여기서 이제 대접받고 어떤 놈들은 방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같은 동물인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같은 개들도 그래 차이가 나. 저도 어렸을 때 애들 길렀을 때는요 마당에서 길렀어요. 방에 들어온다고 아예 생각지도 못했어. 그러면 몸은 개인데 몸은 짐승인데 대접은 뭐예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다운돼가지고 어떤 이유에 있어서 다운돼가지고 사람이었는데 전생이든 전선생이든 사람이었는데 저수없이 축생으로 태어났다. 뭐 다시 축생해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지금 53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두자입니다. 기두. 날개 기두인데 혹시 우리 이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닭 좀 잡아보셨어요? 닭.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별개는 잡아봤습니다. 닭을 딱 잡아가지고 여기 앞 날개를 X자로 꼬아버려. 꼴 수 있어요. 꼬자마자 가슴을 좀 올려주면 여기 엄지하고 중지가 딱 들어갈 수 있는 홈이 딱 보여. 거기를 딱 누르고 있고 모가지만 잡고 있어주면 바로 고개 숙여서 죽어버려요. 즉사예요, 즉사. 급소가 있어요, 날개 밑에. 그래서 이건 정상적인 날개예요. 이것은 기우니까 정상적인 날개인데 기우예요. 이것을 어때요? X자로 묶어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그 안일비자예요. 안일비. 안일비. X자로 꼬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럼 못 날아가잖아요. X자로 꼴 수 있어요, 이게. 좌우를. 우리가 이거 제수들 이렇게 해서 요 손을 꽈서 이렇게 묶듯이 날개를 좌우로 해서 또 꼴 수가 있다니까. 그 꽈놓으면 날개가 근육이 들려가지고 두 손 여기 엄지 중지가 딱 들어갈 수 있는 몸이 딱 나와. 여기만 꽉 누르고 있으면 3분의 이제 직사해버려. 소리도 못 질러. 자, 그러면 원래는 이게 날개였는데 안일비자로 이게 바꿔져 버렸거든요. 원래는 이것이 기도자 나오기 전에 이제가 날개라는 뜻을 갖고 있었어. 근데 이게 이제 아니다라는 걸로 바꿔져 버렸다 보니까 어때요? 다시 기도가 만들어졌고, 자 봅시다. 기도에다가 흰백자를 썼습니다. 이것이 버릇, 습이에요. 습관하지 않는데. 자 보세요. 새들 뭐죠? 새들이 날개를 애미새가 알을 까가지고 품고 다시 거기서 먹이 날려서 날갯짓을 연습해서 완전히 초도 비행, 완전히 처음 비행해서 날아갈 때까지가 어때요? 100일 걸려요. 100일. 통상 100일인데 이렇게 그 새 둥지 밑에 이때 보면 하얘요. 새똥이 떨어져가지고 하얗다니까. 새 그 둥지 밑에 보면 똥을 여기다 안에 안 싸요. 절대 안 싸. 비행들이 달라드니까 냄새 나니까. 어미새가 그 똥구멍에서 똥을 받아서 입에다 물고 멀리 가서 던져버리든지 아니면
새끼들이 전부 다 뒤로 돌아가지고 전부 다 땅 밑으로 전부 다 똥을 싸요. 새 둥그리는 절대 냄새가 나면 안 되거든. 병이 달라드니까 냄새를 맡고. 그러다 보니까 새 밑에 여기 있는 새 밑에 있는 그 여기 땅에서는 특히 그 외가리 있죠. 저기 뭐 남산동에 뭐 크게 물건합니다. 근데 이킬스이잖아요. 이킬스, 버러스. 자, 무엇이든지 어떤지 무슨 일에 좀 익숙해지다 보면 100일 정도만 되면 웬만하면 다 하는데 이 새들도 그래요. 알로 태어나서 부화해서 이제 어미가 갖다 준 먹이를 먹고 날갯짓을 배우고 연습 많이 합니다. 걔네들도 날갯짓을 하고 나서 날아갈 때까지가 거의 100일이에요. 100일. 그리고 그 밑에는 흰백자 보세요. 날개 밑에 흰백, 즉 둥지 밑에 하얗게 똥 색깔이 나타나야만이 익혀진다라고 해서 익힐스 버릇습니다. 습자가 된 겁니다. 습관 뭐 습학 그렇죠. 배운 거니까. 그래서 새 둥지를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가 무슨 자죠? 자, 이자가 천이죠. 그럼 이자가 무슨 자요? 입안에서 천번을 움직이는 것. 혀, 설. 혀설인데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입을 딱 까보면 알아. 입이 말라보면 죽은 거예요. 사람 살아있는 것은 물기가 있어. 그래서 삼수면 붙이는 거예요. 살활.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자가.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옛날에는 안일비자인데 이것은 안일비자입니다. 그럼 이자는 무슨 자냐? 이것도 안일부인데 한자로는 이것이 아니 영어로는 이것이 노가 되고 이 정도는 나트 정도 됩니다. 약간 노는 노인데 약한 느낌이 노보다는 약해. 그래서 비례해서 나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이 안일비자에다가 남자들이 조금 관심 가졌는데 땅을 나타내는 그 한일자를 붙이면 부추구예요. 부추구인데 4월달입니다. 4월달 양력 4월달인데 4월에 첫 번째 나오는 부추 그거는 사이도 안 준다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4월달에 첫 번째 싹이 올라오는 이 부추는 최고 약으로 칩니다. 부추 자체가 채소지만은 4월달에 첫 번째 나오는 그 싹에 나와서 그 잘라낸 것을 굉장히 어떤 약으로 칩니다. 남자들한테 엄청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추입니다 이게. 저는 이게 부추가 아니다고 알았어요. 부추가 아니라고 알았는데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내가 잘못 읽는가 인쇄가 잘못되는 거 뭐라고 그 생각이 나네.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다음에 이제 조짐조자가 있습니다. 이게 조짐조 어기의 만배인데 이것은 뭐냐면 거기를 거북이의 뱃깍지를 거북이를 다 잡아다가 껍질 살은 다 발라먹어요. 무슨 맛인지 아세요? 연한 닭고기 맛이라고 맛있대요. 거북이 고기가 특히 이제 그 어부들이나 선원들이 좋아하게 해요. 비상식량으로 알아 자기들이. 한 번은 뭐 잡아먹지는 않더라도 급했을 때 어때요? 사람을 잡아먹는데 무슨 소리? 근데 그 살은 다 발라먹고 껍질만 쫙 걸어놓고 있다가 자, 옆나라하고 우리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옛날에는 무조건 그러면 점을 쳐보시죠. 하늘에 물어보시죠 말이 점을 쳐보자는 이야기요. 그래가지고 쇠구챙이를 불에다 막 달궈요. 달궈가지고 마른 거북이 벼딱지에다 막 지저대 못돼요. 이렇게 막 금이 짝짝짝짝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통형으로 돼 있는 여기 거북이 배에다가 벼딱지에다가 뜨거운 꼬치기를 대다 보니까 금이 짝짝짝짝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보고 해석을 해요. 그것을 점복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후대 와갖고 집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 입구자가 있는데 입구자도 아니고 집에 집. 점집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입구자가 붙었는데 옛날에 이게 없었어요. 그냥 점복이야. 그럼 이게 갈라진 거 보고 아 옆에 나라하고 전쟁해도 되겠습니까? 보니까 되겠는데 이기겠습니까? 이기겠다. 언제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6월달에 하면 되겠다. 농사 짓고 나서요? 농사 짓기 전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거북이 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 전복자 나타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이게요. 조짐조자. 조짐이 보인다 그러죠. 조짐은 뭡니까? 미래를 알기 위해서 점을 쳤기 때문에 조짐이라 그런 거예요. 조짐. 그리고 숫자로는 억의 만배. 억의 만배입니다. 무지무지 크죠. 조짐. 이 조자예요. 자, 그 다음에 풀 말씀 어제 저번 시간 풀을 드렸죠. 풀이 산림을 태웁니다. 여러분들 캘리포니아나 오스트레일리아에 엄청난 그 산불이 났는데 누가 불질렀어요? 아니면 거기 뭐 지나가는 뭐 전기장치가 어떻게 방화돼갖고 불이 났습니까? 풀이 말라요. 풀이 말라가지고 지기들끼리 계속 오므라져요. 마르니까 오므라질 거 아닙니까? 여기 때 햇빛이 투과되면 프리즘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블루멘즈 그 현상이 나타나서 풀이 말라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 연방법의 자연 그 공원법에 보면 자연 발화는 원칙적으로 안 끈다고 돼 있어요. 왜?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누가 불지는 것이 아니니까. 한데 언제부터 그러면 소방 활동을 하느냐? 불이 번져가지고 주민들한테 위해가 가했을 경우에 마을에 집을 태운다 할지 위험한 국가 시설에 불 나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소방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초자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풀은 한번 자기가 그 살아있던 곳에서 한번 베어지면 정확하게 그 기간과 시절을 기억을 해요. 기억을 어떻게 하냐 하면 다윈 책을 읽어보면 나와요. 정확하게 기억을 해가지고 그 기억의 시간을 맞춰가지고 다음 해에 내가 이삭을 언제 펼 것인지 꽃은 언제 낼 것인지 마디를 언제 할 것인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저때 말씀드렸죠. 1m도 안 된 빗으로 사이에 요 똑같은 풀이 성장이 달라. 작년에 이 풀은 한 달 반 전에 비었기 때문에 오직이다 그 풀을 베어가지고 말뚝을 박아놨다니까 실험하려고. 여기도 말뚝 박아놨어요. 풀 빈 날짜 몇 년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그 다음에 요거 풀 빈 것이 한 달 반이에요. 빗으로 넘어서. 왜? 우선순위 밀리거든. 빗으로 넘으니까 다시 여기서 말뚝을 박아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1년 내지 2년을 관찰했어요. 관찰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깜짝 놀랄 일을 벌입니다. 거의 72시간 정도 차이밖에 안 나. 작년하고 싹이 나고 성장하는 속도하고 이삭이 피는 거 익는 거 이것이 전부 다 조사를 해봤더만은 기가 막힌 거예요. 거의 일치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삭 피고 지난 연배가 엄청나게 바빠도 빈수로 넣으면 풀은 캐싸라싸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펴낼 생각도 안 해. 걔네들은. 왜? 자기들 주기로서는 아직
이삭할 때가 아니야. 쉽게 얘기해서 위험한 시간이 아니라 이거죠. 한데 여러분들 손톱도 수염도 머리도 마찬가지인데 깎으면 어떤 거죠? 깎을수록 어때요? 단단해지죠. 특히 수염도 굵어지잖아요. 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비면 빌수록요 밑에 그 뿌리가 단단해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첫해 싹이 나서 자라는 풀하고 거기에서 5, 6년 뿌리 내려서 자라고 매번 커팅을 당한 풀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풀이 이렇게 엄청나지만은 우리가 초안할 때 어때요? 초안. 대충 잡죠? 대충. 초안. 초서, 초ля, 초계. 글자로 만들면 초안. 우리가 뭐 초안을 뭐 잡는다 또 뭐 초계처럼 한다. 이거 겨자. 겨자 개자인데 천할 개자입니다. 초계. 목숨을 초계처럼 여긴다 하잖아요. 하지만 풀이 이렇게 천하고 흔할 것 같아도 존재로서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게 풀들을 우습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전원 생활을 한다고 전원주택 지으신 분들이 99%가 항복한 것이 뭔지 아세요? 외로움, 고독, 불편함? 아니에요. 풀 때문에 그래요. 풀에 못 해봅니다. 풀은 못 해봐요. 오직 회사 그 나는 자연이다 그 보니까 보도블록 그 헌 거 갖다가 이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 장자갈을 쫙 깔아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뚫고 들어와. 뚫고 일은 남라니까요. 풀 때문에 못 해봐요. 그러면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적당할 때 이제 이발하듯이 계속 재추작을 해주면 돼요.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천변도 보니까 1년에 한 4번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4번도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지 5번 내지 6번 해야 해요. 금방 게하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할 일이 없으면 풀을 또 갖고요. 풀을 갖고 오면요 풀도 안 커요. 폭풍 선생 안 해요. 또 희한하게 이것들이 내가 잡초를 직접 해봤다니까요. 어떻게 갖고 가고 아니 손가만 있는 거예요? 그 상하에 흐트러진 쇠비름을 갖다가 노는 그 선배님 그 논 빌려다가 논에다가 그 딱 심어놨거든요. 풀 다 김미기 해주고 뭐 일주일 만에 가봤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 새끼들은 시들시들한데 주위에 있는 것들 뭐 엄청나게 잘 자라는데 못 자라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나왔을 때의 경쟁력이 엄청나지. 이것을 관리하려고 달라들면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애들은 안 커요. 꼭 아이들 그 길러보듯이 하듯이 그래서 자연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태를 말씀드려야겠는데 해태. 자, 아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개사슴록이라고 했잖아요. 짐승을 나타내는 부수인데 개사슴록 이름이 그래요. 뜻이 개사슴이고 목이라고 하는데 또 희한하게 발 없는 벌레 치가 있어요. 이렇게 발 없는 벌레 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그 잘 알다시피 광화문 앞에 뭐가 있어요? 해태. 응? 이거 해태치, 해태태가니까 해태 상상의 동물로서 사자처럼 생겼는데 뿔이 나 있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정의로운 동물이에요. 그리고 불을 좋아해요.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지으면서 엄청나게 화재가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해태를 조각해서 놔두면 예방이 된다 해가지고 광화문 앞에다가 했는데 이 해태가 바라보는 데가 어디예요? 한강 남쪽에 관악산입니다. 관악산이 화산이에요. 화산. 관악산이 화산이라고 해요. 서울에서 봤을 때.
모든 화기가 관악산으로부터 와. 경복궁이 북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혜태를 관악산을 바라보게 광화문 앞에다 딱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대충 해놓은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일견에 무슨 원칙이 있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충 지어놓은 거 아닙니다. 그 혜태인데 상상은 동물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과자 회사 이름이죠. 그 유명한 혜태 타이거스도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자, 이 안일비자가 이 안일비자가 이제 새를 나타내는 글자가 되다가 갑자기 안일비자로 바꿔지다 보니까 날비자가 생겼습니다. 날비자.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을 읽겠습니다. 날비자를. 이때는 완전하게 새의 날개, 뭐 다 해놓은 것이거든요. 비행하죠. 비행기 할 때 비행하다 하면. 자, 중마고 있잖아요. 중마 아시죠? 중마. 현 선생님, 중마가 뭐예요? 응? 대나무하고 말. 근데 대나무가 말인데, 자, 대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사타구니 사이다 넣고 이거 타고 다닙니다. 이게 중마예요, 중마. 옛날에는 장난감도 귀했기 때문에 모든 내 주위에서 얻어가지고 쓸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장난감이었어요. 지금처럼 막 그 좋고 뭐 사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상상을 99% 해야 해. 상상을. 배 줄기를 잘라서 이것을 말로 만들었다. 내가 다 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좀 기니까 공간이 좀 있잖아요. 옆에 놈 함부로 안 태워줬어요. 마음에 드는 놈만 태워줬어. 뭐 사탕을 준다든지 뭐 해서 기억나시죠? 어? 중마. 예. 대나무 그 말을 태워주다 하더라도 내게 마음에 드는 놈만 태워줬지 지나가는 아무나들 태워주지 않았어요. 그 중마예요, 중마. 저기 새롭습니다. 중마. 근데 이제 이자를 내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미암고 예꽃자를 한데, 자, 연고고자. 그 연고고자는 뭐고, 이거 예꽃자는 뭘까요? 예꽃자. 요거 이제 글자 그대로 풀어봅시다. 입으로 10대가 전달되는 이야기.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10대니까 300년 되겠죠. 1대가 저번 시간 말씀드린 30년이니까 10대를 거쳐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든 좋습니다. 그것이 주권에 적어졌던 이야기든지 나중에 최근이 102년에 종이를 발견했든지 그 상관없는데 요것만 하고 이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뭐냐면 오래된 이야기를 여기 보면서 칠복이니까 회초리를 막 때린다는 얘기인데 주로 전쟁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래됐는데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 그래서 옛날 전쟁에 말미암아 잠을 못 잤다는 그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쉽게 해서 변사가 나타나가지고 가진 뭐 제스처를 하면서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잠을 안 재워. 이야기가 더 재밌으니까. 특히 삼국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톤이 7, 8명 정도로 등장인물이 달라져. 우리 옛날 그 라디오 성공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재밌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연구고자니까 이것은 그냥 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애적. 애적. 이거는 오랜 옛날이에요. 오랜 옛날. 그래서 똑같은 글자 발음합니다. 공인하는 거하고 이 공인하고 완전히 달라요. 아주 오래된 사람이고 이것은 최근에 오래된 사람이야.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자를 써. 이자를.
고 누구 해도 이자 쓰시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구별하실 수 있어요? 예꽃자는 이거 진짜 오래된 이야기. 하지만 이것은 최근에 오래된 이야기, 즉 잊혀지는 이야기죠. 잊혀지는 사람이든지 잊혀지는 존재든지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자, 우리 강의 마치겠습니다. 입으로 10대에 걸쳐 10대에 걸쳐서 입으로만 10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죠. 내려온 이야기다.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웬만한 것은 300년도 더 됩니다. 지금 2000년 전 이야기도 막 좀 하고 막 그러는데.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